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의 김종원 전문가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부자에 대한 정의가 한 문장이 있는데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이 돈을 잘 활용해서 한 명은 하나의 인생 쪽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은 그러한 비슷한 한 맥락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데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다양한 삶들을 살아보고 다양한 곳에 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부자가 된다는 것을 좀 좋게 생각합니다. 자, 주식을 하면서 부자가 되는 꿈을 꾸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수익을 만들기 위한 방법 오늘 계속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7월 한 달간 기초적인 내용부터 그래도 조금 더 차트를 보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귀하는 시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예습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항목들만 쏙쏙 뽑아내서 그 부분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보실 것은 1차, 2차, 3차, 4차의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볼 텐데요. 기초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봤던 것은요. 자, 첫날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게 캔들 형성의 원리를 봤습니다. 이 이전에 좀 다양한 것들을 봤는데 거긴 너무 기초니까 일단 거기서 조금 건너뛰는 시간. 그래서 이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쉽죠? 이제 하도 말해가지고. 자, 빨간봉. 우리가 좋아하는 빨간봉입니다. 양봉이죠. 양봉의 시작은 종가보다 아래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양봉입니다. 시가가 저점에서 시작을 해서 쭉 올라서 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마감을 한 게 빨간 양봉입니다. 양봉 캔들. 얘를 분봉으로 살펴보면은 얘를 분해하겠습니다. 이 시간대에서 여기를 보이지 않죠? 막 움직였다 하는데 얘를 분봉으로 보면은 자,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고 내려가서 아랫꼬리를 만들고 횡보하다가 올라가서 윗꼬리를 만들고 자, 윗꼬리를 만들고 내려와서 마감한 자, 여기서 마감한 그래서 종가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형성을 해서 양봉입니다. 얘가 전일 대비의 상승이 플러스여가지고 양봉은 절대 아니에요. 표현은. 얘가 만약에 전일에 여기서 끝났어요. 양봉 마감이 종가가 여기서 지금 끝났다고 하면은 이 전날 대비 이 캔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마이너스 3% 정도도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시가 자체가 마이너스 10%에서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서 플러스 7% 정도 상승하고 마이너스 3%에서 마감한 것도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전날 여기 위에서 마감해도 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봉의 캔들이죠. 빨간봉 잘 알고 있는. 자, 이것은 일단 양봉 우리가 좋아하는 양봉입니다. 자, 그러면은 음봉 역으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가격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면에서 음봉입니다. 안 좋아하죠. 네, 파란봉. 자, 얘를 또 파란 음봉을 캔들로 만들어서 분봉으로 표현을 하면은 시작을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윗꼬리가 여기죠. 고가의 윗꼬리가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 여기가 아랫꼬리. 네, 아랫꼬리 부분. 저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횡보하면서 마감을 여기서 한 마감. 네, 얘를 분봉으로 막 쪼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끝난 거 아무튼. 네, 이게 파란봉, 음봉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대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캔들 보고 나서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지면 이거 다음에 이동 평균선이 만들어집니다. 5일 이동 평균선은 평균선 5개가 모여져서 종가를 나누기 5를 해서 만들어진 점의 위치입니다. 걔를 점을 연결시킨 게 5일 이평선인데요. 자, 이동평균선입니다. 말 그대로 표현에 다 나와 있죠. 이동평균선입니다. 캔들의 종가가 이동하는 가격을 점점 가격을 연결한 선입니다. 자,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캔들의 종가의 평균 가격. 그러니까 얘를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일주일간의 평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바로 앞전에 봤던 자 캔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빨간 봉이에요. 여기가 지금 종가죠.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서 마감했으니까 여기 종가를 5일을 연결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나누기 5를 하면은 평균 가격이 점 나오죠. 그 다음 날 되면은 얘 다음에 또 여기가 나오면은 점 나오고 이 선들을 연결한 게 5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말 그대로. 얘를 확대하면은 자 20일 이동 평균선 황금선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주식을 할 때 이 선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중요한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대로 바라봐야지 그 선이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중요해서 중요해진 거예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니까. 20일 이동 평균선은 한 달간의 평균 가격입니다. 네. 그리고 60일 이동 평균선은 한 분기죠. 그러니까 한 분기 동안의 평균. 120일은 반년 동안에. 얘를 확대하면 240일은 1년 동안의 평균 가격입니다. 점 딱 찍으면 1년 동안의 종가의 평균 가격입니다. 120일, 240일 선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캔들,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자, 차트만 보니까 재무제표 쪽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꼭 반드시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업적 분석이 같이 병행돼야지만 차트를 보는 능력이 훨씬 더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재무제표에서 자본, 부채, 자산이 있습니다. 플러스 했었죠? 뭘 플러스 했을까요? 굉장히 산수였어요, 사실은. 부채도 있고 자산도 있고 자본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어른들이 옛날 사람들이 빚도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빚도 진짜 요즘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용도가 높아야지 그 은행에서 빚도 많이 받아올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한테 대출도 잘 받을 수 있고 저리로 빚도 명확하게 능력입니다. 자, 자산은 능력이에요. 자산은 부채, 능력입니다. 부채 더하기 자본입니다. 자, 자본은 말 그대로 내가 순수한 돈을 가지고 투자한 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부채, 끌어당겨온 돈이에요. 단기 사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채율이 얼마나 높은가가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할 때 중요합니다. 부채율이 150%가 넘어가는 기업들은 일단은 장기 매매할 때는 조심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채가 많다는 것은 자본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껴나가야 됩니다. 근데 자본도 많고 부채도 많다. 능력도 없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부채가 많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향후에 이 종목은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긴 할 텐데 시비가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전환사채를 말하죠. 전환사채는 무슨 편이냐면은 전환사채입니다.
우리 안 좋아하는 단어죠. 사채권자들. 네, 가방 끼고 다니는 그런 사채가 영화에서 보면 연상되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가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니들 기업 나 그 주식 가격 좋을 때 싼 가격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줘. 전환사채권인데요. 그게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부채가 너무 많은 기업들은 전환사채가 얼마나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올 수가 이전에 이미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얘가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꼭 보시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설명드렸는데 자 여기서 제 아파트를 제가 설명하면서 사실 설명드렸어요. 자본과 부채가 왜 자산이 되는지. 아파트를 살 때 이게 아파트예요. 이게 아파트인데 내 돈 갖고 아파트 사는 사람은 진짜 흔하지 않죠. 한국에서 대부분 빚을 냅니다. LTV,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DTI, 내 연봉이 높을수록 그만큼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빚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내 돈이 이만큼이면은 LTV든 DTI든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이게 아파트긴 한데 샀는데 사실은 내 돈이 이만큼이에요. 하지만 아파트가 나온 거는 자산입니다. 네, 나의 자산이에요. 아파트가 있는 순간. 자, 그리고 나서 얘를 2년 후에 팔았더니 수익이 이만큼 생겼어요. 자, 얘를 10억 주고 샀는데 내 돈은 2억 들었습니다. 8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팔았는데 14억에 팔았습니다. 자본이 얼마가 늘었을까요? 2억에서 내 자본이 4억으로 늘었어요, 사실은. 2배 더블의 수익을 했죠. 그러니까 아파트 살 때 착각하시는 게 내가 이 아파트를 10억에 사서 4억의 수익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2억에 사서 4억의 수익을 만든 겁니다. 주식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자, 그래서 자산에 대한 것을 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가지고 재무적인 상태 살펴보았고 이따가 잠시 후에 이 부채와 관련된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매매를 할 때 어떤 것을 하느냐 이렇게 매매합니다. 주문을 넣습니다. 매매 주문을 넣을 때 주문 넣는 방법 동시호가 표현 방법이 그냥 우리 주문하다 보니까 주문 들어가고 막 그래요. 클릭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손가락이 잘못해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매도로 눌렀어요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이. 손해를 크게 봤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표현들은 아셔야 돼요. 어떤 매매를 내가 매수를 하는데 매도를 하는데 어떤 매매를 하는 건지 동시호가가 있고 지정가가 있고 시장가가 있고 단일가가 있고 시간 외 거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시호가는 뭐냐?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9시에 장 시작하기 전에 딱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은 미리 걸어 놓습니다. 네, 매수를 하기 위해서 위에 걸던 아래 걸던 동시에 호가를 부르는 거예요. 표현 그대로 동시에 10,000원. 네, 말하자면은 차트한테 부르는 거죠. 나 10,000원에 살게. 10,000원. 어떤 사람은 11,000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쌓여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딱 겹쳐지는 자리에서 딱 체결돼서 9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동시호가입니다. 그런 게. 뭐 이건 시간의 거래도 이런 게 형성이 돼요. 전체적으로 해서 이걸 동시호가라고 합니다. 멈춰 있다가 한 번에 팍 움직이면서 하는 거 동시호가. 지정가. 자, 삼성전자를 나는 71,000원에 산다. 네. 지정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71,000원에 뭐 100주를 살 거야. 네. 걸었어요. 이거는 지정가입니다. 시장가. 시장가는 뭐냐면은 막 움직여요. 지금 정신없이 움직여요. 71,000원에 살라고 하는데 너무 막 해가지고 정신없습니다. 이런 때 어떡하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움직이는 가격을 그냥 사버려라. 그냥 얘는 가격을 정하지 않아요. 무엇만 정하냐면은 몇 주를 살 거냐. 그리고 보통의 경우 호가창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클릭하게 돼서
시장가 클릭 한 다음에 매수 매수 있으면 매수를 클릭하면은 그냥 막 움직이고 있는 그 순간의 가격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몇 주? 내가 원하는 주만큼만 딱 그게 시장가입니다. 자, 단일가는 뭐냐면은 다음 창에서 단일가의 창을 한번 보시면 방금 말한 거하고 동시효과하고 여기에 또 동시에 똑같은 의미가 발생됩니다. 단일가는. 자, VI 발동. 우리가 매수해가지고 VI 발동하면 참 좋죠. 10% 이상 움직이면서 급등을 하기 때문에 잠깐 3분 동안 멈추는 게 단일가의 VI 정적 발동인데 동시효과처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창이 여기만 지금 매수 매도가 딱 걸려 있죠. 네. 이게 단일 가격에서 움직이는 이게 시간외 거래에서도 시간외 거래가 4시부터 6시까지 하죠. 6시인데, 네. 6시까지 시간외 거래로 10분 간격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때가 동시효과이기도 하고 단일가로 거래를 하는 게 이건데 여기 딱 걸어놓고 있으면은 시간에서는 딱 10분 동안에 움직이면서 이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매수 매도가 된다 하면은 딱 체결되는 거예요. 네, 여기다 딱 걸어놔도 이 위에다 상한가에다 걸어놔도 쭉 해서 중간 가격에 매수 매도가 체결되는 겁니다. 예, 단일가 매매는. 자, 이게 단일가 매매고. 자, 그리고 나서 단기 과열이 있습니다. 단기 과열은 뭐냐? 하나의 종목이 일정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바닥 대비, 기간 대비 몇 프로 상승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 이거는 이상 과열이다. 정상적인 급등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때 단기 과열에 걸립니다. 3일 동안의 단기 과열 종목으로 해서 동시효과 체결만 되는데 동시효과 체결될 때 30분 간격으로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2번씩만 틱 체결되는 거죠. 장중에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분봉에서 호가창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캔들이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캔들이 형성되는데 단일가다 보니까 점으로 한번 여기서 체결되고 여기서 체결되고 여기서 체결되고 점으로만 표현되는 게 단기 과열 종목일 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단기 과열로 보통 이렇게 움직였다가 4일째 다시 움직이는 얘가 또 더 이상한 급등을 하게 되면 또 단기 과열이 걸려요. 그러다가 그래도 급등을 한다. 하루 쉬입니다. 정지를 먹어요. 네. 이게 단기 과열의 그런 스타일이고요. 자, 캔들에서 이렇게 제가 둘째 날일 거예요. 두 번째에서 단기 과열 종목들 그리고 동시호가 매매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었고 역시 캔들을 보면서 기술적인 차트들을 보면서 기업적인 분석도 같이 해나갔었죠. 자, 재무제표에서 기본 되는 사항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방송이나 TV나 아니면은 증권 책자들을 봐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PER과 PBR입니다. PER은 퍼라고 하죠. 뭘 퍼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PBR은 없어요. 그냥 PBR이라고 합니다. 자, PER은 주가, 현재의 주가입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71,000원이다 하면은 이 71,000원 가격 나누기 주당 순이익 EPS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현재 주가로 나눠서 나온 가격이 PER이에요. 저평가주를 찾을 때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PER입니다. 퍼인데, 자, 예를 들어서 PER이 9.15배이다 하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PER이 뭔가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기업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순이익을 가지고 이 기업을 똑같은 기업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네. 삼성전자가
EPS, 순이익, 지금의 순이익을 가지고 또 다른 삼성전자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PER입니다. 퍼. 그래서 보통 뭐 삼성전자가 보통 퍼가 9에서 10 사이, 높으면 12까지 움직이긴 하는데 업종 퍼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 보통 말하는 퍼가 10이면은 정상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배의 가치, 지금 순이익이 10배의 가치로 이 기업의 가치 저평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뭐 정상적인 그런 평가다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낮은 퍼, 1도 안 되는 PER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 굉장히 퍼가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퍼가 100이 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면은 퍼가 100이 넘는다는 의미는 향후 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가치가 100배로 쳐주는 거죠. 지금 순이익은 얼마 돈을 벌지 못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지금의 가치로는 또 하나의 기업을 만드는데 100년이 걸리겠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 훨씬 더 버는 속도가 빠를 것이다. 기업 가치가 좋을 것이다 해서 PER이 100배가 넘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대부분 PER이 100이 넘어가요. 향후의 비전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PER을 봤을 때 그냥 10 정도구나 뭐 괜찮네가 아니라 업종 평균 PER을 보고 그 대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고평가되는지 저평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ER 다음에 할게 PBR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주당 장부 가치로 나누는 거예요. 아까 똑같죠? 네, 주가를 주당 장부 가치로 나누는 건데 얘도 똑같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PBR은 이 기업을 팔았을 때 돈의 가치를 얼마로 매겨주느냐 이거예요. 삼성전자를 그냥 지금 1조라고 칠게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1조라고 지금 치면은 지금의 있는 주식을 다 팔았을 때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1.5 PBR이라고 하면은 시총이 1조다. 가치가 실제 가치 장부 가치 시총은 아니고요. 장부 가치가 1조다. 자산 뭐 다 해가지고 그런데 주식을 다 팔아서 나오는 가격이 장부 가치의 1.5배가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놨더니 지금 주식 가치가 1.5배만큼 가치를 매겨주고 있다. 네, 이 기업을 팔았을 때 청산 가치가 그런 의미입니다. 삼성전자를 장부 가치로 처분하면 받을 수 있는 청산 가치의 1.5배 수준에서 주가가 거래된다. 높은 건 아니죠, 사실. 네. 그러니까 1.5배밖에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PBR이 높다는 것은 저 기업은 청산을 해도 만약에 PBR이 10배예요. 기업을 넘겼어요, 딴데. 그런데 와, 10배의 가치로 저 기업을 넘겨? 굉장히 저 기업은 장사를 잘했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은 인수받은 기업은 무지하게 겁나게 비싸게 샀다라고 하는 거죠. 주식을 샀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무지하게 비싸게 샀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ER과 PBR. 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여기까지 또 기업적인 부면을 살펴봤었고, 재무적인. 여기에서 지금 하나 살펴보면은 차트 가운데서 아까 제가 말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재무제표를 볼 때 전환사채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옴니 시스템의 재무 가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형주들은 PER과 PER이 안 나와요. PER과 PER은 어떤 경우에 발행을 하냐면은 리포트가 2개 이상이 발행되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PER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옴니 시스템 안 나옵니다. PER이. 자, 시총이 1,145억인데 작기 때문에 안 나오죠. 자, 기업 가치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매출액을 보면은 꾸준하게 2019년부터 이 올해 1분기까지 매출액이 뭐 계속 꾸준하게 있었죠. 자, 올해 매출액이 216억입니다. 1분기 때. 시총이 1,147억이니까 거기 대비 216억이면은 한 20% 정도 나왔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매출액 자체는. 그런데 사실 기업이 돈 버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사실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익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2019년에도 마이너스, 20년도 마이너스, 21년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22년도 마이너스가 만약에 월 결산에서 끝난다. 4년 연속 마이너스가 된다. 이럴 때는 내년 3, 4월 달에 이 종목은 매매할 때는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 4년 연속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면은 상패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일단 편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기업이 나쁜 걸까요? 재무적인 상태에서? 그런데 자, 아까 제가 기업의 가치를 기초적으로 할 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보시겠습니다. 자, 자산 1,097억이 나왔습니다. 자본은 873억이에요. 부채는 224억밖에 안 돼요. 말하자면은 빚이 없어요, 이 기업은. 빚이 없어가지고 훨씬 더 돈이 많은 상황. 따라서 여기 보면 부채 비율이 25.7%밖에 안 됩니다. 유보율이 286%나 되기 때문에 기업적인 재무 가치에서는 튼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뉴보텍이라는 종목 한번 보시면은 시총이 얼마냐면 437억입니다. 굉장히 작죠. 작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어마어마해요. 94억이에요. 지금 1분기 때. 자, 작년에 매출액이 147억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당연히 2019년에는 플러스였네요. 그 다음부터 지금 마이너스였다가 2021년에는 결산에서는 제로였고 1분기 때는 마이너스 9억이었습니다. 기업이 뭐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애매합니다. 아까보다는 옴니 시스템보다는 좀 나아요, 사실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면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자산이 505억이고 자본이 120억인데 부채가 385억이에요. 보면은 자본금 이 부채율이 322%가 넘어갑니다. 유보율은 없어요. 회사에 돈을 지금 유보해 놓은 돈이 없습니다. 부채가 322%가 넘어요. 부채율이 이렇게 높으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환사채가 나올 수 있다. 이 기업 전환사채가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않아요. 전환사채가 많이 있습니다. 조만간 또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채가 이렇게 많아? 전환사채를 찾아봐야지 해서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 꼭 기업을 보실 때 PER, PBR 중장기로 볼 때 볼 필요가 있겠고 전환사채가 나올 수 있는지를 부채 비율을 통해서 일단 보실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재무적인 걸 봤으면 또다시 이제 차트적인 걸 봐야겠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락할 때, 지수가 급락할 때, 최근에 여기서 자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한 기회였었는데 다시 오지 말란 보면 없겠죠. 하락장에서 우리가 그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포지션, 매매 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두 가지예요. 엔벨로프인데 엔벨로프라는 그 차트에 설정하는 이평선을 가지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대형 우량주일 때 엔벨로프 설정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하고 와, 이거 확률이 왜 이렇게 높아? 라고 제가 이거 말하면은 되게 많이 말을 해요. 야, 이거 뭐 말 그대로 장난 아닌데? 다 나오잖아, 이거.
말 그대로 다 나와요, 그냥. 자주 오진 않는데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다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22 종목은 10 엔벨로프를 해서 1차 매수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교육방송 제 한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서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복습 시간이니까 중요한 부분만 훑어갑니다. 시가총액 21위에서 10조 이상은 20 엔벨로프에서 1차로 들어간다. 그리고 매수는 3분할 매수다. 3대 4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6, 4, 10이죠. 100% 이렇게 들어가는 3분할 매수를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손실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확률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엔벨로프 다음에 확률을 더 높이는 방법은 RSI에 그것을 같이 첨부해서 아래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아래 들어간 우릉덩이에 들어갔을 때 같이 매수하는 그런 것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디테일한 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살펴봤던 것이 테마주의 엔벨로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우량주의 엔벨로프일 때 10에 10 엔벨일 경우 시총의 상위 랭킹, 그리고 그 아래 22권부터 10조까지는 20에 20 엔벨로프에서 1차 매수 들어간 걸 했었는데, 테마주 엔벨로프는 급등락이 굉장히 빨라요. 그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건데 10에 10 엔벨은 필요가 없습니다. 20에 21 엔벨만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자, 공략은 20에 20 엔벨로프 하단에서 1차 매수를 하는 그런 거고요. 테마 종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이 되면은 안 됩니다. 여전히 재료가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장주가 급등했다가 엔벨 하단까지 그냥 한 방에 딱 떨어졌다. 자, 아직까지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소멸이 안 된 거죠. 그런 경우에 딱 맞아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왔어요, 한 방에 그냥. 해야 될까요? 안 되죠. 소멸이니까. 재료 소멸은 건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엔벨로프의 하단 각도가, 엔벨로프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터널로 만들어진다는 거. 네, 이 가운데서 차트가 캔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매매를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매매 가능하죠. 꺾이는 순간 여기서 닿다고 해서 매매하면은 확률은 떨어져요. 그래도 사실 확률이 높긴 해요. 스킬 높으신 분들은 손절 라인 딱 잡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스킬이 안 되신다 하신 분들은 안 하신 게 좋아요. 확률은 높긴 한데요. 예, 나중에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들 가운데, 자, 아까 지금 엔벨로프 대장주, 우량주들 지금 살펴봤었는데요. 우량주에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보면 시총 상위에 있는 랭킹에 있는 12 종목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자, 삼성전자는 전체에서 코스피, 네, 전체죠. 삼성전자 지난번에 살펴봤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엔벨로프 하단 여기에 맞아서 올라오지 않은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10 엔벨부터 삼성전자는 들어가죠. 하고 우물 딱 들어갔을 때, 여기 딱 들어갔을 때 항상 3분할 해가지고 100% 맞아 떨어진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요. 자, 지금 LG에너지솔루션 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데, 자, 여기 점선이 10에 10 엔벨입니다. 10에 10 엔벨인데 얘 고점에서 떨어졌어요. 딱 좋은 각도입니다. 그 엔벨로프 매매에서 좋은 각도는 상단 엔벨로프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단 엔벨로프로 빠른 기간에 닿을 경우에 승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자, 우량주는 이 엔벨의 각도랑 상관없어요. 이 엔벨 선이 하락 각도든 상승 각도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각도든 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상승해서 위에서
곧바로 내려왔죠. 거의 2단 하락으로. 자, 맞았습니다. 1차 매수밖에 안 됐죠. 우물 RSI 하단에서 딱 맞고 올라가고. 자, 여기 또 7월 초에 이때 악재가 저기였을 거예요. 미국의 공장 짓는 문제를 일단 처리한다. 악재가 나왔을 때 우량주들은 엠벨 하단에 닿습니다. 그래서 닿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몇 프로 상승했을까요? 30% 넘습니다. 단기적으로. 자, 100%죠, 여기서도.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입니다. 길게 한번 보면은 이때부터 한 19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이렇게 시총 큰 것들은 단일 확률이 거의 없는데, 자, 여기 닿죠. 1차적으로 이때 2020년 2월 중순에 닿고 반등해서 10% 반등했고,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매수가 됐다라고 3차까지 한다 해도 여기가 평균 단가입니다. 네, 평균 단가 그냥 수익이죠. 여기서 30% 넘는 수익. 그 다음에 또 단대가 있나요? 여기 무릉덩이에 살짝 달 듯 말 듯 했습니다. 여기 또 닿고 꾸준한 상승. 그 다음부터는 안 닿았을 거예요. 네, 여기 닿았네요. 네, 여기 닿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평선이 480, 이동평균선 481, 2년간의 평균 가격이죠. 거기 또 지지받고 또 올라가는. 자, 그리고 또 있나요? 닿는 기간이? 네, 없네요. 자, 얘 3위. 그 다음에 지금 4위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도 최근부터 한번 보면은 닿는 자리가 자, 상단에 닿으면은 일단은 매도 자리라고 했죠. 1차적으로. 매도 자리 딱 맞고 내려갔고. 하단 닿는 위치가 삼바가 딱 한 번 닿았네요. 여기서. 닿고 무릉덩이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닿네요. 닿고 올라갔고. 자, 이렇게 3번을 닿습니다. 하나, 둘, 3번. 네, 여기서도 지금 살짝 닿고. 적은 횟수는 아니죠. 이렇게 해서 진짜 종목들 하면은 10종목이 넘어요. 한 달에 하나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비중을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돈 많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에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네이버 시총 상위들 네이버까지만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시총 6위인데 이러한 종목들은 좀 변동이 커요. 시총이 크지만은. 자, 여기 지금 닿죠? 18년도인데 뜬금없이 닿습니다. 어떤 악재가 있었을 거예요. 닿고 반등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40% 넘는 반등. 자, 그리고 여기 역시 코로나 때 닿고 이때는 100%가 넘게 올라왔죠. 대부분들 이때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자, 또 최근에 닿은 때가 여기 있네요. 네, 6월 달에 닿고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는 확률적으로 엄청난 확률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시총 우량주들의 엔벨로프에 비중을 크게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1년 동사는 그냥 꾸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들 보시면은 엔벨로프 보셨고, 이중 엔벨로프 설정하는 거, 제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남겨놓았으니까요. 22에 20 엔벨, 지표 추가하는 방법, 10에 10 엔벨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RSI 지표 추가하는 방법, 3가지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기억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 패턴 매집이 있습니다. 뭔지 기억하시죠? 하락 패턴에서 매집하는 거. 자, 차트가 꾸준하게 상승했다, 꾸준하게 내려갔다가 하락 패턴을 선을 쭉 연결했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장대 양봉이 거래량 빵 발생시키고 나오는 거. 돌림봉이죠? 이때 들어가는 방법이 2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캔들 뽀개기입니다. 네, 도장 깨기라고 제가 표현했죠. 캔들을 뽀개는 방법이 여기서 나와요. 쌍칼 기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캔들을 뽀갰을 때 나오는 상승에서 많이 나오는 캔들이 쌍칼이라고 표현했는데 제 표현입니다. 쌍칼은. 네, 쌍도지인데 일반적으로. 그거가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하는 1차적인 방법이 있고 2차적으로
얘가 한 방에 올라가도 한 번은 내려 꽂습니다. 올라갔다가도 내려 꽂아요. 근데 내려 꽂지 않고 가면은 말 그대로 빠이빠이입니다. 네, 보내주는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얘가 여기 대비 100%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 꽂았다. 시작점까지 오든지 아니면은 전 고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흐르는 모습이든지 이러한 어떠한 지지점에서 지지를 해준다 하면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역시 여기는 3분할 매수가 안정적입니다. 그랬을 때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돼요. 여기 쌍칼 자리는 단기적인 타점이고 여기서 지지를 해준 자리는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날 엔벨로프하고 같이 말씀드렸던 강의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락장일 때 매매할 수 있는 패턴 방법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거 방금 말씀드렸죠. 방금 했던 표현이 하락을 쭉 하다가 지금 장대 한봉에 돌리는 봉이 뿅 나왔다. 얘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켜보셔야 돼요. 뭐지? 저거는 개인이 절대로 못 돌립니다. 어떤 세력이 돌리는 힘이에요. 얘는 말 그대로 에너지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의 조건은 빵 있는 거래량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때 자, 쌍도지, 저는 쌍칼. 뭔가 조짐이 있죠. 네. 조짐이 있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한번 깊이 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패턴, 뽀개기 뭐죠? 뽀개 보겠습니다. 캔들 이거 하나인데 이거를 두 개로 뽀개 보면 양봉 하나에 다음날 음봉 하나를 걸쳐 있다. 무엇을 의미하냐? 상승을 하는데 뭔가 누르는 힘이 있다라고 의미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얘를 또 다른 표현하면은 이게 약간의 도지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얘가 뭐지? 대화를 하자고 했잖아요. 이게 뭐지? 여기 다음에 만약에 도지가 나왔다. 여기 다음에 말하자면 여기 다음에 도지가 나왔다. 얘는 이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쌍칼이 아니라 쪼개보니까 이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절 라인 딱 잡고. 자,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아랫꼬리입니다. 이 패턴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뽀개기의 캔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봉이 장대 음봉이 쭉 떨어지는데 이 앞에도 똑같이 장대 음봉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서 밑꼬리가 딱 생겨요. 얘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락 패턴에서. 얘다. 여기서 얘는 의미하는 거는 여기서 도지봉이 나왔다. 돌리는 뭔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뽀개했을 때 장대 음봉이 계속 나오는데 아래에서 밑꼬리가 의미 있는 밑꼬리가 딱 나왔다. 그때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게 도지입니다. 이 도지는 뭐냐? 조그만 양봉에 위아래 음봉과 양봉이 있는 거예요. 방향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눌러버리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밀어버리고 이거예요. 일종의 힘의 경합이 있어요. 눈치 싸움이에요.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여기는 거래량이 줄어요. 이 앞에 얘가 나오는 조건은 거래량이 장대 양봉이 빵 발생하고 거래량이 빵 발생했는데 이게 나왔는데 거래량이 준다. 눈치 싸움입니다. 올릴까 말까? 저쪽에서는 내려야 되는데 쟤들이 올리네? 거래량이 줄죠. 서로 눈치 보는 중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꼭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자, 캔들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캔들 하나만 살펴보시면 자, 캔들에서 에코프로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종목이죠. 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어느 부면을 볼까요? 자, 과거에서 본격적으로 올라간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올라간 시점에 이 부분이 좀 올라갔네요. 자, 장대 양봉이 없고
하락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딱 여기가 보시겠습니다. 이평선이 너무 많은데 이평선들을 한번 죽여보고 장대 음봉 나오고 여기서 도지봉이 나왔죠? 이때 지켜봐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쭉 내렸는데 다음날 도지봉. 뭐지? 돌리는. 이때 악재가 내부 정보를 통해서 회장이 이득을 누렸다라는 뉴스 때문에 급락을 했던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습니다. 도지봉 나오는 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급등을 하는데 급등하고 나서 나오는 패턴들이 자, 여기서는 지금 보여주는 패턴이 살짝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쌍도지가 나오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4주간의 내용들, 7월달 간의 내용들 수익을 어떻게 만드는지 중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뽑아서 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달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여러 가지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버는 수익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자기 것으로서 계속 지켜보시고 연습하시면서 개인적인 것으로 취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